자, 출발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능한다. 먼저 공공단체는 공공조합이나 공법상의 재단 등이 포함된다. 국가의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 법적 근거에 따라서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도 있는데 이를 특별공공행정조직이라고 부른다. 특별공공행정조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인 중립성과 기능적인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기관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하고 공공단체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한다. 자, 지금 1문단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일단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특별공공행정조직 요거인 것 같아요. 특별공공행정조직. 자, 근데 이 특별공공행정조직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자, 목적이요. 목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기능적인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요게 이제 목적이 될 때, 자, 그런데 요 특별공공행정조직이 실제로 이제 설립될 때, 자, 형태가 두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네요. 하나의 형태는 국가기관의 형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요, 공공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자, 근데요,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싹 지나갔는데 두 번째 문장부터 공공단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앞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쵸? 지금 특별공공행정조직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형태가 국가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공공단체. 근데 이 공공단체에는 또 뭐가 있다? 공공조합, 그 다음에 공법상의 재단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말로 설명을 하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특별공공행정조직은요, 일단요, 일반적인 행정조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목적이요,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성, 그 다음에 기능적인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형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국가기관, 그 다음에 공공단체. 근데 공공단체에는 또 뭐랑 뭐가 있다? 공공조합이랑 공법상의 재단이 있다. 요렇게. 그냥 막 지나가면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놓치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형태 두 가지요. 국가기관, 그 다음에 공공단체. 이 공공단체에는 공공조합이랑 공법상의 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내려가 볼게요. 특별공공행정조직 중에는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쵸? 첫 번째 형태입니다.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이요. 자, 그 사례로서 선거관리위원회, 그쵸? 선관위. 두 번째는 감사원이요. 이 두 단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고 하는 헌법적인 원리에 따라서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그 설립과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쵸? 헌법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이죠.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특정 권력기관이나 정당, 그 다음에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선관위, 감사원, 즉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두 군데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들 기관을 제외한 그 외에 이 둘 외에 이러한 것들 외에 특별공공행정조직은, 그죠? 이들을 제외한 그 외의 특별공공행정조직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설립되는데, 그죠? 헌법이 아니고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설립됩니다. 헌법을 통해서 설립된다라고 하는 거랑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조직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의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처와는 또 구별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행정부처하고 또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먼저 첫 번째 형태, 국가기관의 특별공공행정조직이요. 대표적인 사례, 선관위, 그 다음에 감사원. 자, 둘 단체 얘기했고요. 자, 헌법을 통해서 설립되고 폐지되고 합니다. 자, 권력의 분립과 견제를 위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활동하는 기관들이고요. 자, 근데 그것 말고 그 이외의 특별공공행정조직은요, 국회 법률을 제정을 통해서 설립을 합니다. 독자적인 조직이기는 해요. 그리고 권한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특별공공행정조직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부처에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교육부, 국토교통부, 그쵸? 이렇게 결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행정부처와 특별공공행정조직이 다르고 특별공공행정조직 중에서도 국가기관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내려가시죠. 앞에서 언급했었던 선관위, 그 다음에 감사원은 독립된 법 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자, 법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법인은 아니기는 한데 특별공공행정조직 중에는 독립된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법상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즉, 선관위, 감사원이 아닌 공법상의 법인의 어떤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필자가 설명을 하는데,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계약 체결, 재산 소유,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행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와 같은 공법상의 법인은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영리추구가 아니라, 그쵸?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하지 않아요. 아니라 공익의 실현, 공공질서 유지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한다 라는 점에서 민간인이 설립하는 사법상의 법인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공공행정조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즉, 지금 요 문단에서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는, 자, 법인에 대해서 짤막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도 공법상의 법인과 사법상의 법인이 서로 구별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좀 볼게요. 요거요. 자, 먼저 공법상의 법인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죠. 근데 공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추구하지 않습니다. 공익의 실현, 공공질서 유지 요것들을 목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법상의 법인이 아닌 사법상의 법인은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또 내려갑시다. 자, 이번에는, 자, 보이시나요? 공공단체의 형태로, 공공단체. 자,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해서 공공단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공단체에는 공공조합이나 공법상의 재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분류를 머릿속에 넣고 따라오시면 돼요. 공공단체. 자, 공공단체의 형태로 설립된 특별공공행정조직은 대체로 공법상의 법인이다. 즉, 앞에서 언급했던 선관위, 감사원은 법인격이 없다고 했어요. 좀 달라요. 자, 그런데 공공단체의 첫 번째 공공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자,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한 조직으로 사단법인처럼 다수의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러나 사단법인과는 달리 공익의 실현, 공공질서의 유지 등의 법적 책무를 지닌다는 특징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표적인 공공조합인데, 공공조합의 설립, 그 다음에 해산은 조합의 그 임의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맞게끔 국가의 감독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즉,
자, 우리가 이제 해산하고 싶어요. 우리가 회의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바로 우리 이제 해산합니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그 다음에 누구의 감독을 받아요? 국가의 감독을 받아가면서 해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설립과 해산이요. 누가? 공공조합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는 공공조합이었고 이번에는 공법상의 재단으로 넘어갈게요. 공법상의 재단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재산 자체, 이번에는 재산이요. 자, 재단의 재자가 재산의 재자입니다.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설립된 조직으로서 공공목적의 교육, 학술, 과학기술, 진흥 등 국가 정책상 중대한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한국연구재단, 그 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또 달라요. 또 다른 녀석이 하나 있어요.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학법인이요. 자, 얘는 앞에서 얘기했던 공공단체의 어떤 그 세부사항이 아니었죠. 또 다른 결인데 대학법인은 공법상의 법인은 갖고 있기는 해요. 공법상의 법인이야. 하지만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으면서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높은 자율성 그리고 재정적인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법상의 재단하고는 또 구별됩니다. 즉 이 대학법인은 공법상의 재단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공법상의 법인은 맞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공공단체 형태의 특별 공공행정조직이요. 자, 대체로 공법상의 법인들에 해당합니다. 근데 공공단체에는 뭐랑 뭐가 있다고 했죠? 공공조합이랑 공법상의 재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단체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공공조합은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구성원이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을 합니다. 다수의 인적 결합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사단법인과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과 다르게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의 재단은요,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국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출연한, 내어놓은 그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합니다. 어디에 법인을 부여한다고요? 재산에다가. 자, 어떤 활동을 하느냐? 교육, 학술, 기술, 진흥 등 지원, 육성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자,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공공조합이나 공법상의 재단, 얘네 둘과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대학법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법상의 법인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높은 자율성, 그 다음에 재정의 독립성은 있는데 이거는 공법상의 앞에서 얘기했던 공법상의 재단이라고 또 다르다 그 말이죠. 구별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특별 공공행정조직은 기능과 재정구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준이요, 기능. 두 번째 기준이요, 재정구조. 자, 먼저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은 규제감시형. 자, 규제감시형이 1번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형이요. 세 번째는 정책 집행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면 각각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규제감시형, 서비스 제공형, 정책 집행형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죠? 자, 먼저 규제감시형은 요겁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규제 또는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규제감시형이죠. 그 다음에 전기, 도로, 수도, 철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은 서비스 제공형. 그 다음에 정책 기획이나 연구, 교육 등 간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은 정책 집행형.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기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재정 구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즉 의존하는 케이스와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요. 자, 먼저요, 특별공공행정조직을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자, 선관위, 그 다음에 감사원처럼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직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리 추구를 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들, 기업체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자금 투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공공성이 있겠죠. 자,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이요 또는 유연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이와 같은 조직일 때는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단락. 이처럼 특별공공행정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직은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 형태는 서로 상이하지만 모두 공적인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자, 여기까지 내용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요. 규제 감시형,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형, 그 다음에 정책 집행형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재정 구조에 따라서 첫 번째,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 선관위, 감사원. 자, 이들 기관은요. 독립성, 공공성이 좀 더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자, 수익 창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은요. 반대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재정의 유연성이 높겠죠.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자, 틀린 거 찾는 것 같아요. 윗글을 통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자,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첫 번째, 1번 선지. 법인격의 개념은 무엇인가? 법인격. 자, 그럼 법인격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정의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법인격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오네요. 자, 법인격이란 하고 쭉 나오죠. 자, 그러면 1번 선지는 가능합니다.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특별공공행정조직의 설립 목적. 자, 목적 우리 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 있나? 자, 목적. 여기 있습니다. 자, 특별공공행정조직은 자,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인 중립성과 기능적인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쵸? 나왔네요. 그러면은 선지 2번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자, 공공단체에 대해서 둘로 쪼개서 얘기하죠. 공공조합, 그 다음에 공법상의 재단.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정답은 3번. 자, 4번, 5번 선지도 한번 볼게요. 서비스 제공형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서비스 제공형이요?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서비스 제공형. 이제 실제로 제공하는 것들은요. 전기, 도로, 수도, 철도. 그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으로 내려갈게요. 선지 4번도 가능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 5번.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별공공행정조직의 예는 무엇이 있는가? 자,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죠. 선관위, 그 다음에 감사원, 이렇게. 그러면은 요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찾았던 선지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내려갑시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자, 올바른 것 찾기인 것 같은데, 자, 하나씩 해볼게요. 선지 1번입니다. 감사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감사원에 대해서 지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선관위하고 감사원은 법률 제정, 자, 무엇을 통해서? 법률은 아닐걸요? 헌법일걸요? 그쵸. 자, 그러면 1번 선지는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내려갑시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법적 행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례로 들었던 그 내용이 있었죠.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공법상의 법인 얘기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얘기했는데 이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은요. 여기 위에 줄에 자, 다양한 법적 지위 행위를 다양한 법적 행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위에 줄에 있었네요. 그럼 가능하죠. 그러면요.
2번이 정답이겠네. 예, 정답은 2번. 자, 정답은 찾았는데요. 3, 4, 5 선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선지 3번. 행정 주체가 되는 모든 공공단체는 이윤 추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자, 공공단체요. 공공단체 중에서 이윤 추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자, 우리 이윤 추구하는 거 우리 마지막 뒷부분에 봤잖아요. 어디 뭐 우리 반대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공공행정 조직 중에서도 이 재정 구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예, 선지 3번 틀리죠. 선지 4번이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자 무엇에 대한 사례였을까요? 본 적이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자 대한변호사협회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대한변호사협회. 자 이거는요 공공조합에 대한 사례로 나온 게 대한변호사협회였습니다. 공공조합. 자 근데 쭉 내려가서 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되며 구성원의 합의로 해산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그만하려고요. 구성원의 합의만 가지고 해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해당하는 그 설명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디 있나요? 이와 같은 공공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은 조합의 임의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에 정한 대로 절차에 맞게 그리고 또 국가의 감독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그쵸?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회의했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4번 선지도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한국연구재단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 자, 한국연구재단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나요? 예, 아니죠. 특히나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공법상의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공법상의 재단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한국연구재단이 나왔는데 국민의 어떤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예. 그래서 역시나 5번 선지도 틀렸죠. 자, 정답은 확인했던 대로 2번 선지가 정답이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자, 밑줄 친 기억. 기억 어딨나 보자. 여기 있네요. 자, 기억은요.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은 특정 권력기관이나 정당, 그 다음에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 독립되어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죠. 요거 이제 보시고 이제 문항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이유. 자, 쭉쭉 보시죠. 보기 1번.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2번 조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3번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번 업무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번 부처의 협조관계를 위해서. 예, 3번이죠. 요건 좀 쉬웠네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문제 4번 내려가시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에 해당하는 예문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2004년 이전까지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는 국가에서 전담했습니다. 자, 2004년 이전까지는요. 국가에서 전담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2004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철도 관련 업무가 분리되면서 자, 기존의 행정부처는 철도 정책을 담당하고 철도 시설의 건설 관리는 공법상 법인인 A. 자, 2004년 이후 이제 업무를 이제 새롭게 분리를 합니다. 자, 근데 A하고 B 나옵니다. 먼저 A요. A는 뭐라고요? 자, 공법상의 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맡았어요? 자, 건설 관리. 그 다음에 B는요, 자,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객 화물 운영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먼저 A는요. 자, 고속철도, 그 다음에 광역철도망 구축, 노후시설 개량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규모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B는요. 운임, 운송료뿐 아니라 광고, 수익, 수익 사업이 있네요. 역세권 임대료 이것도 수익 사업이죠. 그래서 영리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 자, 이 B에 해당하는 여기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나아지면 내려갑시다. 과거에 C는, 자, 이번에 C는요. 자, 고등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설립 운영하던 대학교였습니다. 대학, 혹시 대학법인일까요? 냄새가 좀 나죠? 자, 그러다 정부가 이 대학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법인, 그렇죠? 자, 특별법을 통해서 이 학교의 시설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법인격이 부여되면서 공공목적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이 학교는 자율적인 운영과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서 고등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 C는 그래서 대학법인. 자, 그러면 A, B, C 파악은 된 것 같아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만 찾으면 될 텐데. 자, 선지 1번이요. 자, 가지문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A가 만들어진 것은 A는요. 공법상의 법인이 만들어진 것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겠군. 자, 지금 이때 이 A라고 하는 단체는 공법상의 법인이에요. 근데 선관위 같은 거 아니죠. 감사원도 아니죠. 그러면은 선관위나 감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마찬가지로 가 예문에서 자, A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연합니다. 다음에 선지 3번. 자, 역시나 가 예문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B. B는 공기업 B. 수익 창출할 수 있었던 B 떠올리시면 돼요.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맞는 것 같아요. 자, 특별공공행정조직의 공법상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겠군. 자, 그쵸.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법상의 법인이라 보기는 어렵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선지 4번이요. 법인화가 된 이후에 C를 기능상 분류한다면 자, C는 대학법인이요. 정책 집행형의 조직에 해당한다. 자, 정책 집행형. 자,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디 있나요? 자, 규제 감시형,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형, 정책 집행형. 자, 정책 집행형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정책 집행형. 자, 정책 기획이나 연구 교육. 그러면은 교육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쭉 내려가서 4번에 보기 4번. 가능하죠. 역시나 4번 선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이번엔 또 나예문에서 자, 법인화를 통해서 C는 교육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의 공법상의 재단이 됐다. 자, 대학법인은 공법상의 재단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쵸? 그러면은 정답은 5번. 자, 잘 안 보이니까 넓은 데다 한번 써봅시다. 정답은 5번. 자,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밑줄친 A하고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자, A. 어딨나요? A. 여기 있네요. 자, 1문단에 있네요.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할 때, 담당하기 어려운. 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써놓고 시작할게요. 담당하기 어려운. 이때 어려운이 밑줄친 A인데요. 자, 보니까 자, 읽기에는 어렵다. 메뚜기를 보기가 어렵다. 해결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그는 어려운 살림에도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그러면은 담당하기 어려운에 가장 가까운 건요. 읽으면서 지금 보이시죠? 자, 정답 3번. 그쵸? 해결하기
어려운, 그쵸?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문제 다 확인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